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비입니다. 여러분, 여고 출입반 3 마지막 화 보셨어요? 저 진짜 보고 엄청 소름이 돋았는데 사실 오늘 마지막 화니까 제가 뭔가 리뷰를 하면서 추리할 부분은 없겠다, 그냥 간단하게 마지막 화 내용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8화를 보고 나니까 할 말이 지금 한무대기예요. 지금 진짜 엄청 찝찝하고 또 반전이 드러나면서 끝났잖아요. 오늘 영상은 여고 출입반 3 8화를 꼭 시청하고 나서 제 영상을 봐주시길 바랄게요. 모든 거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해주세요. 그럼 8화 리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강부영 비밀 작업실을 찾아내면서 끝이 났잖아요. 비밀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는데 문방구가 5개 있었죠? 제가 추리했던 대로 5개 학교 모두에서 문방구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빚을 지게 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하늘연 보육원생 명단이 있었는데 거기 이슬비와 윤세미를 비롯한 보육원생 친구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있었죠. 그래서 이 보육원생 중에서도 보호자가 없는 친구들을 골라서 각각 학교에 전학을 시킨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각각 관리자를 시켰겠죠? 사무실을 더 살펴보니까 다른 장소로 이어지는 듯한 문이 있었고 열려있는 금고도 있었죠. 그 금고에서 서류와 목걸이가 있었고 그거를 윤세미가 가져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죠. 그리고 또 장도연이 서랍을 열어보니까 녹음기랑 사진이 들어있었잖아요. 그 녹음기를 틀어보니까 차수열이 돈줄 협박했을 때 보낸 그 녹음과 사진이었죠. 그 문자에 담긴 녹음에는 잘못했어요 선생님이라는 내용까지밖에 없었는데 그 녹음기를 틀어보니까 그 뒤에 너 자꾸 이딴 식으로 할 거야? 시궁창에서 굴러먹던 거 기껏 데려와줬더니 다시 돌아가고 싶어? 생각하지 마.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어려운 거 아니잖아. 슬비야 2번은 없어. 라고 하는 강부영의 목소리가 들어있었어요. 대사가 어떻게 보면 좀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배우분이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웠어요. 그쵸? 여튼 그래서 돈줄이 강부영임이 드러났고 녹음기랑 사진들은 이슬비가 모아서 차수열쌤한테 그거를 밝혀달라고 줬던 증거였는데 차수열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거고 결국 강부영이 차수열을 납치하면서 다시 빼앗아서 가지고 있었던 거다라고 추측해볼 수 있겠죠? 강부영 작업실에서 더 찾을 게 없나 찾고 있는데 누가 똑똑똑해서 출입반에서 문을 열어보니까 기본관 쌤이 왔잖아요. 세미가 그 쪽지를 누구한테 줬을까 궁금했는데 기본관 쌤한테 줬었더라고요. 선생님 2학년 1반 윤쌤이에요. 종업식 날 무슨 일이 생길 거예요. 출입반에 가주세요. 꼭이요. 라고 적어서 기본관 쌤한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입반이 기본관 쌤을 믿을 수 있을까 했는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좋은 사람 같아서 이제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말을 해줬죠. 그러면서 좀 전에 교장실에서 본 것도 말을 해주는데 로비에서 강부영, 백여희, 김유정이 만나고 나서 김유정 선생님은 나가고 강부영과 백여희는 교장실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화장품이나 시술 같은 것들을 로비를 하면서 학교와 친근하게 사이를 유지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나왔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빌런은 아니고 그냥 강부영한테 로비를 받으면서 좀 편의를 봐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관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종업식 때 이거를 터뜨리자라고 해서 브리핑을 위한 PPT를 만들었죠. PPT를 만들면서 용승남 PD한테도 연락을 했고요. 그리고 종업식이 열리는 체육관으로 가는데 주차장에 빨간 포르쉐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운전석 앞에 명함이 끼워져 있었는데 강부영의 차였죠. 전화번호와 메일이 쓰여져 있는 명함을 출입반이 발견을 했고요. 체육관으로 들어서는데 기본관쌤이 막 오더니 블루밍 캠프 애들 먼저 출발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마침 산문쌤이 들어와서 산문쌤 차량 혹시 나간 거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했잖아요. 그 말인 즉슨 애들은 아직 학교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들을 찾아야 되니까 장도연, 제재, 예나는 애들을 찾으러 가고 박지윤, 비비는 남아서 브리핑을 준비했어요. 장도연, 제재, 예나가 다시 출입원을 통해서 강부영 아지트로 들어갔고 그 뒷문 비밀번호가 뭘까 했는데 예나가 바로 폰번호 뒷자리 아닐까? 라고 해서 3027로 해봤는데 열렸죠. 통로가 있어서 쭉 가니까 끝에 셔터문이 있었어요. 셔터문을 이렇게 드르륵 여니까 바깥이었죠. 잠겨져 있는 철문의 뒤쪽 공간이었어요.
동시에 체육관에서는 종업식이 시작이 되었는데 강부영을 보니까 그 목걸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울리지도 않는 그 목걸이를 굳이 꾸역꾸역 하고 있더라고요. 여튼 그 구출조는 그 셔터문을 통해서 나가서 비밀 실험실로 들어갔죠. 비밀 실험실로 들어가서 오픈이라고 써있는 버튼을 누르니까 문이 열리면서 유리창 너머로 애들 이렇게 쫙 누워가지고 체열당하고 있고 중간으로 피가 모이고 있는 그 광경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너무 괴기하고 음습하고 무섭더라고요. 비상제어 시스템을 가동했는데 동시에 모든 출입문이 폐쇄됩니다. 라고 떴어요. 그 시간 체육관에서는 이제 홍아이한테 교내 선발전 1위 한 거에 대한 상장도 주고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도 듣는데 근데 종업식 하는 걸 보니까 뒤에서 방송반 같은 친구들이 이걸 다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브리핑 할 것도 얘네들이 다 찍었겠죠? 나중에 언론 같은데 증거물로 제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튼 교장 선생님은 훈화 말씀을 아주 길게 하시고 있고 비밀 실험실에서는 바토리에 대한 파일을 발견을 했는데 그 바토리가 바로 BTH였고 그 멀티블러드를 만드는 그 기계 이름이었어요. 파일을 보니까 1인 하루 1리터를 체열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5박 6일간 총 6회를 실시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 헌혈을 할 때 320ml나 아니면 400ml 두 용량 중에 하나로 뽑고 한 번 하고 나면 8주간 헌혈 금지라고 해요. 그리고 50kg인 여자는 몸에 3,500ml 정도 혈액이 있다는데 이 바토리 계획에 의하면 그거를 모조리 다 뽑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애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그 구출조 친구들은 문제를 풀어가지고 각성제를 뿌리고 바토리를 중단하고 애들을 구출을 해냈죠. 그 시간 종업식에서는 강부영한테 감사장을 수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교내의 무선망 구축 사업에 크게 기여를 해주셨고요 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 의문이었던 게 어쨌든 외부인인 강부영이 어떻게 학교 시설을 그렇게 잘 알 수 있었을까에 대한 거였는데 무선망 구축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학교 구석구석을 파악하고 안 쓰는 방 같은 것들을 잘 이용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강부영이 나와서 감사장 받고 감사 인사하고 그 와중에 이제 본관쌤이 노트북을 바꿔서 출입반이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브리핑을 하는데 출입반이 어떻게 이 문제를 알게 됐으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갔는지 쭉 이제 설명을 해주고 선생님들은 문방구가 뭔지 모르실 테니까 문방구가 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블루밍 캠프의 실체에 대해서도 이제 밝혀내면서 지금 현재에도 블루밍 캠프를 갔다고 되어 있는 친구들이 급식실 안에 비밀 실험실에서 피를 뽑히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삼문 선생님이랑 김유성 선생님이 애들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가죠. 구출조 친구들은 그 체열당하고 있던 친구들은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문을 열어줬는데 반대로 본인들이 갇혀버렸잖아요. 김삼문쌤이랑 김유정쌤이 급식실로 막 가는데 급식실 쪽 통로는 막혀 있었죠. 이종대한테 가서 그 잠긴 철문을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애들을 구출하고 비틀거리는 세미도 이제 부축을 해주고 갇혀있는 출입안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이제 브리핑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목격자 기억량이자 후견인 K씨, 즉 강부영이 이 모든 일의 빌런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강부영이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저 아니다 라고 이제 발뺌을 하다가 모든 증거를 교장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니까 얘네들 빨리 내쫓아버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 타이밍에 용승남 PD가 카메라랑 경찰을 데리고 들어오죠. 경찰이 현행범으로 강부영을 체포해 가는데 증거 찾아봐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목걸이를 집어 던졌어요. 그 목걸이를 집어 던지니까 실험실의 모니터 앞에 어떤 물체가 솟아올랐잖아요. 그게 목걸이에 충격을 주면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도록 설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여튼 강부영은 잡혀갔고 근데 강부영이 잡혀가는 와중에 뒤에 백여희랑 국지가 서로를 꼭 붙잡고 이렇게 가리면서 나가더라고요. 국지가 백여희의 딸이 맞나 봐요. 강부영이 악행에 어느 정도 동조한 사람들이겠죠? 장도연이랑 제재 예나가 실험실에 갇혀있다는 걸 알고 박지훈, 비비가 이제 구하러 가는데 박지훈이랑 비비는 비밀 실험실을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모르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김삼문쌤이 나타나서 철문 뒤쪽으로 데려다 주시죠. 데이터가 삭제되는 걸 막고 이제 문을 열려면 관리자의 권한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목걸이를 문 밑에 작은 구멍으로 이제 전달을 해줬고 목걸이를 홈에 끼워서 돌리니까 이제 데이터가 복구가 되면서 실험실의 문도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밝혀지고 애들도 구했으니까 이 사건이 끝났구나 해서 운동장에 갔는데 이제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반겨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건물에 레이저도 막 나오고 하면서 아 그냥 마지막 회니까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싶었는데 갑자기 레이저 쇼가 끝나고 학교 건물에 선우경 가면이 딱 그려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필로그가 나오는데 강부영이 금고에 서류랑 목걸이를 넣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서류 윗부분에 로고가 살짝 보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여고 출입반 2에 나왔던 선우제분의 로고였어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죠. 여고 출입반 3의 모든 게 선우경이 짜놓은 판일 수 있겠구나. 정말 제재의 말처럼 선우경의 장난이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혹시 여고 출입반 2를 안 본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선우경은 여고 출입반 2의 최종 빌런이었고요. 원래 이름이 김경이었고 동생이 김희정이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친구들인데 이 김경은 그냥 태생이 사이코패스예요. 그리고 가스라이팅의 천재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물건을 훔치게 한다거나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거나 그런 일을 시키면서도 합리화하고 나중에는 동생 탓도 하고 하다가 보육원에 불을 질러서 김경과 김희정 빼고 다 죽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지역의 유지였던 선우제분의 부부에게 입양이 되어서 선우경, 선우희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선우경이 복분자에 독을 타서 양부모를 죽여요. 그리고 본인도 그걸 조금 마시고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용의선상에서 벗어납니다. 그게 선우경이 10살 때 저지른 일이에요.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선우희정은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선우경은 결국 이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고 돈이 있으니까 더 큰 장난을 계획하게 되는데 그게 여고 출입반 2의 태평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었고 그걸 위해서 다른 이름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애들을 선동했고 선우희정은 그걸 막기 위해서 출입반에게 도움을 준 인물이에요. 선우경이 나쁜 일을 할 때마다 가면을 썼는데 그게 그 X 가면입니다. 마지막에 레이저로 나왔던 그 X 모양 스마일 가면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출입반이 여고 출입반 2 할 때 학생들을 구출해내고 이 사실을 선생님들에게도 브리핑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 모든 게 밝혀지니까 선우경이 자살한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리고 119에 실려가요. 근데 사실 그 119 앰뷸런스에 같이 탄 경찰이 이미 매수된 경찰이었어요. 그래서 자살한 것처럼 꾸민 거고 그 앰뷸런스에서 다시 눈을 뜨면서 여고 출입반 2가 마무리되었는데 그 장면도 진짜 소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최종 빌런인 선우경이 죽지 않은 거니까 언젠가 선우경이 다시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사실 보육원 아이들을 이용한다라는 걸 들을 때부터 선우경이 생각나긴 했어요. 왜냐면 누구보다 보육원의 상황에 대해 잘 아는 친구잖아요. 강부영 집무실 인터뷰에 지인의 추천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지인이 선우경인가 봐요. 그리고 김산문이랑 김유정 선생님이 행정실로 가서 이종대한테 열쇠 달라고 했을 때 이종대가 불 다 끄고 CCTV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송화 학생관 입구 앞에 누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송화 학생관 입구 앞에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선우경인가 싶더라고요. 저번 화에 국지가 출입반 불러냈을 때 옥상 왜 잠겨있지? 라고 했었잖아요. 옥상에서 선우경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게 아닐까요? 그리고 브리핑 준비할 때 박지훈이랑 비비가 갑자기 전화 발신이 안 된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것도 선우경이 이 장난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해놓은 게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아 그리고 용승남 PD가 송화여고 근처에서 취재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송화여고 근처에 용 PD가 있는 게 너무 우연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용승남 PD도 선우경의 피해자잖아요. 그때 실험실에 같이 갇혔으니까 그래서 선우경의 뒤를 계속 쫓다가 이 마을과 선우경의 관계를 눈치채고 뭔가 취재하기 위해서 내려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여고 출입반 3의 모든 회차가 끝이 났는데 생략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아직 궁금한 점이 많은데 그래서 김유정쌤은 어디까지 실체에 접근을 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세미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세미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출입반과 유정쌤이 뭔가 공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세미도 어떻게 출입반을 믿게 되었고 출입반한테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혼자 어떤 싸움을 해왔는지 좀 더 보고 싶긴 했었습니다.
김산문쌤이 어떻게 제재가 목걸이를 훔쳤다는 걸 알았는지 이것도 보여주셨으면 했는데 아무래도 그 목걸이가 다시 강부영한테 가 있었던 걸 보면 제가 저번 주에 했던 추리가 맞는 거겠죠? 강부영이 윤쌤이 후견인이니까 선생님한테 부모님처럼 전화를 걸어서 목걸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돌려달라고 한 거겠죠. 이종대는 뭘까요? 이종대는 계속 CCTV를 보고 있는 것도 좀 소름인데 그냥 강박증 있는 사회복무요원인가? 교장 선생님이 왜 CCTV 저장을 특별 지시를 했는지 그것도 안 풀려서 좀 궁금해요. 이게 떡밥 회수가 제대로 안 된 건지 아니면 여고 출입반 4를 위한 떡밥인 건지 분명 마지막 회를 다 봤는데 또 굉장히 찝찝한 부분도 많이 남은 그런 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즌을 굉장히 고려한 마지막 회였잖아요. 여고 출입반 1 마지막에서 멤버들이 다음에는 마을로 나가보자라는 말을 했는데 실제로 여고 출입반 2에서 학교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여고 출입반 2 마지막에서는 기숙학교라고 했는데 이번에 기숙사가 있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수학여행, 하복 출입반, 영선이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여고 출입반 4에서 이것들을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여고 출입반 4에서는 이 빌런을 알고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출입반이 선우경을 과연 감옥에 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회가 공개되고 저녁에 문방구에서 제작진 Q&A를 진행했는데요. 거기서 답변해주신 것 중에 의미가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지금 추가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산문쌤은 마수리 목걸이가 쌤이 거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라는 질문에 작가님께서 마수리 목걸이는 제재가 가져간 걸 알게 된 강부영이 세미의 부모님 입장으로 받아달라고 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추리한 게 진짜 맞았네요. 다음으로 차수열은 죽었나요? 그리고 이종대의 정체는 뭔가요? 라는 질문에 임수정 PD님이 이종대나 차수열에 관한 것은 아직까진 열린 결말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게, 연결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요.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또 다음에 여고 출입반 나올 때 이종대나 차수열이 다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종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밝혀진 게 많이 없으니까 선역으로 나올지 악역으로 나올지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차수열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선우경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캐릭터 같은 거예요. 돈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선우경이 오히려 납치를 해서 죽이지 않고 본인의 장기말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쿠키 영상에서 김유정 선생님은 왜 황미나의 문을 열어줬나요? 라는 질문에서 작가님이 발견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출입반이 처음 등교할 때 김유정 선생님이 소나무 숲에 있었어요. 그때 양예진의 타임캡슐을 발견했고 그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서 저녁에 폐기숙사에 들어갔고 마침 그때 비틀거리며 연결다리를 건너오는 황미나를 발견했고 미나가 위험하다고 느끼고 잠시 숨겨준 것이랍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김유정 선생님이 그걸 노리고 폐기숙사에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우연히 미나를 발견해서 도와준 거였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정쌤이 혼자 고군분투하며 아이들을 구해주려고 했는데 결국 출입반의 도움으로 송하여고를 구하고 마침내 웃음을 되찾았다 하는 유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실시간 질문에서 답변을 안 해준 것 중에 다음 주 코멘터리 영상에서 언급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코멘터리 영상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미방분 영상도 풀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여고 출입반 3 8화 마지막 화에 대한 리뷰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고 출입반 3 마지막 화 어떻게 보셨는지 혹은 또 다음 시즌에 대한 추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이제 여고 출입반이 끝났으니까 다음 영상들은 또 어떤 재밌는 걸 가져와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열심히 생각을 해가지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